너 뭐야? 너 서윤 아니지? 귀신이야, 뭐야? 어느 병원에서 얼굴을 다 갈아엎은 거야. 내연녀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재벌 회장 강진태는 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흙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10년 전 임신한 몸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전처 서윤이 그때보다 더 젊고 눈부신 20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당신처럼 탐욕에 찌든 사람한테는 더 잔인하게 흐르지. 차갑게 웃는 전처의 뒤로 수십 명의 경호원과 거대한 약초 요새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산속에 숨어든 그녀에게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늙지 않는 미모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치밀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거친 산길을 올라갑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강진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체 이런 구석대기에 처박혀서 뭘 하고 산다는 거야? 길꼬락서니 하고는. 옆에 앉아 손거울을 보며 입술을 바르던 민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자기야. 그 여자 이혼하고 여기서 소나 키우며 산다니까요. 아주 폭삭 늙어서 할머니가 다 됐을걸요. 내가 오늘 그 꼴 보고 자기 기분 확실히 풀어주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강진태가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긴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으니 오죽하겠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잘난 자존심 다 버리고 구질구질하게 늙어 있겠지. 차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 정상 부근에 멈춰 섰습니다. 강진태와 민유라가 차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허름한 축사가 아니라 웅장하고 현대적인 유리온실과 그림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민유라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여기가 그 여자가 산다는 곳 맞아요? 무슨 집이 우리 별장보다 좋아? 저택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버티고 서서 강진태 일행을 막아섰습니다. 강진태가 기가 찬다는 듯 턱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야? 여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앞을 막아. 당장 서윤이 나오라고 해. 그때 저택 앞 너른 정원에서 꽃을 가꾸던 한 여인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돌아섰습니다. 강진태는 그 여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10년 전 이혼할 때보다 더 젊고 눈부신 20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진태가 뒷걸음질을 치다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윤아? 네가 왜 어떻게 이 얼굴이야? 이게 말이 돼? 서윤이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고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진태 씨. 여긴 무슨 볼일로 이 험한 데까지 왔어? 옆에 있던 민유라가 얼굴을 붉히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 질렀습니다. 너 뭐야? 너 서윤 아니지? 귀신이야, 뭐야? 어느 병원에서 얼굴을 다 갈아엎은 거야. 서윤이 민유라를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강진태 씨 안목은 여전하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급한 건 고치질 못하나 봐. 강진태가 바닥을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네가 어떻게 늙지도 않고 그대로야. 아니, 그때보다 더 어려 보여. 서윤이 강진태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당신처럼 탐욕에 찌든 사람한테는 더 잔인하게 흐르지.
민유라가 서윤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가짜년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자기야, 속지 마요. 요즘은 돈만 주면 저렇게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서윤을 보자 하던 정장 차림의 사내가 민유라의 손목을 낚아채며 뒤로 밀쳐냈습니다. 백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며 강진태를 노려보았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이곳은 엄연한 사유지이고 당신들 같은 불청객이 올 곳이 아닙니다. 강진태가 간신히 일어나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서윤아, 너 시골에서 소 키운다더니 이런 젊은 놈 끼고 호강하고 있었던 거야? 서윤이 백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강진태에게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처럼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과는 다르지. 이제 그만 가줘. 우리 소들 놀라겠어. 민유라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강진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기야, 가요. 이 여자 분명히 미친 게 분명해. 여기 이상해. 빨리 가자고요. 강진태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택 테라스에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강진태가 주먹으로 시트를 내리치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저 여자가 지난 1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저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민유라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농장을 보며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흥신소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입가에 맺힌 미소를 지우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진태.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돈과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농장 지하 연구소로 내려가는 서윤의 발걸음에는 10년의 한이 서린 서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리 온실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푸른 빛의 약초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약초의 잎사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속의 정적 속에 강진태가 남기고 간 욕망의 찌꺼기들이 안개와 함께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진태 회장은 집무실에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상구석 농장에서 나오는 풀떼기 하나가 세계 1위 제약사하고 독점 계약을 했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 비서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식은땀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약초 이름이 청남이라는데 현재 의학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서윤 사장님. 아니, 그 여자의 자산이 이미 우리 그룹을 위협할 수준입니다. 강진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서슬퍼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그 물건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감히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 재결합이든 뭐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시 내 옆에 앉혀놔. 그 시각 민유라는 거실에서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자기야, 지금 제정신이야?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강진태가 외투를 챙겨 입으며 민유라를 밀쳐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이건 비즈니스야. 그 여자 얼굴 봤잖아. 그 젊음이랑 돈만 있으면 우리 그룹은 날개를 다는 거야. 너는 잠자코 있어. 민유라는 강진태가 쌩하니 나가버리자 입술을 깨물며 복도 구석에서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무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 회장 저 양반,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만 바보 돼요. 한편 강진태는 거대한 꽃다발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상자를 들고 다시 서윤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다 진태를 보더니 눈길도 주지 않고 찻잔만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락거릴 곳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강진태가 비굴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목걸이 상자를 내밀고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내가 지난 날에는 참 눈이 멀었었나 봐. 당신 얼굴을 보니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서윤이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강진태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다 해준다고? 그럼 10년 전 내 뱃속에 있던 아이부터 살려내봐. 당신 손으로 죽인 거나 다름없는 내 아이 살려낼 수 있어? 강진태가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회사 경영권도 걸려 있었고 부모님 반대도 심했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왕이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태가 가져온 목걸이, 상자를 발로 차버리며 외쳤습니다. 왕, 당신은 그저 탐욕의 눈먼 노인네일 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법대로 처리할 줄 알아. 강진태는 뒤로 물러나면서도 서윤의 저택 주변을 살피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 설마 내 아이인가? 아니야, 그때 분명히 지웠다고 했는데. 서윤아, 저 애 누구야? 내 딸 맞지? 서윤은 대답 대신 보디가드들에게 손짓했고 진태는 다시 한번 산 아래로 사정없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강진태는 차 안에서 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흥신소든 뭐든 다 풀어. 저 농장 지하에 뭐가 있는지, 저 아이가 누구 씨인지 오늘 안으로 다 알아내라고. 같은 시각 민유라는 강진태의 서재 금고를 열어 인감도장을 꺼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진태, 당신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인생종 치는 거야.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유라는 미리 준비한 경영권 양도 서류의 도장을 쾅 찍으며 김 전무와 함께 이사회를 장악할 음모를 완성했습니다. 서윤은 저택 안에서 울먹이는 딸 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저 악기 같은 인간들로부터 우리 별이 꼭 지켜줄게. 조금만 참자. 농장 외곽에서는 유라가 보낸 흥신소 직원들이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미모 뒤에 숨겨진 서늘한 복수의 칼날과 유라의 뒤틀린 욕망이 충돌하며 산골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강진태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서윤의 젊음을 소유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며 곧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강진태가 서윤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곁에 서 있던 백현이 앞을 막아서자 강진태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비켜. 서윤아, 너 똑바로 말해. 저기 저 별이라는 애 내 딸 맞지? 10년 전에 지웠다며 나 속인 거지. 백현이 강진태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 비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시죠. 당신 같은 인간이 감히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기억 안 나십니까? 성진그룹 백현입니다. 강진태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백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백현? 네가 왜 여기 있어? 분명히 내 애비랑 같이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백현이 강진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사지로 몰고 우리 회사를 산산조각 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서윤이 등받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놀라긴 아직 일러, 강진태 씨. 지금 당신 회사에서는 당신 내연녀 민유라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벌이고 있거든. 그 시각 TK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민유라가 강진태의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내밀며 비굴하게 웃자 민유라가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내 거예요. 강진태 그 노인네는 이제 끝났어. 검찰에 넘길 장부 준비됐죠? 김 전무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유라 양 아니 민 회장님. 강진태는 오늘 안으로 횡령범이 되어 은팔찌를 차게 될 겁니다. 다시 농장 저택, 강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 던진 서류를 확인하다가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유라가 나를 배신해? 이 서류 다 가짜지? 너희들이 짠 연극이지.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태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서 직접 확인해 보지 그래. 아, 참. 경찰들이 지금 정문까지 왔다는데 어쩌지? 강진태가 창밖을 내다보자 검찰 수사관들을 태운 차들이 경광등을 울리며 저택 마당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백현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무릎이 꺾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우리 정이 있잖아. 저 별이가 내 딸이라면 더더욱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서윤이 강진태의 멱살을 움켜쥐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서슬 퍼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손으로 죽인 내 아이를 생각하면 당신은 여기서 1000번을 죽어도 모자라. 백 실장, 이 인간 창고에 가둬. 진태는 개 끌려가듯 지하 창고로 끌려가며 서윤을 향해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유라는 흥신소 97에게 전화를 걸어 광기 서린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일이 꼬였어. 백현 그놈이 함정을 판 모양이야. 97씨, 당장 농장에 불 질러버려. 그 여자랑 애새끼 다 타죽게 만들라고. 97이 이나 물질이 든 통을 챙기며 음흉하게 웃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아주 화끈하게 무대 하나 만들어 드리지요. 장금이나 잘 준비해 두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97일당이 담을 넘어 서윤의 소중한 약초 온실 주변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갇힌 강진태는 틈새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를 막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저기 불길이 솟잖아. 서윤아, 별이야. 얘들아, 위험해. 서윤과 백현은 기자회견 준비를 하느라 연기가 시작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당황하여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멀리 온실 쪽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으며 평화롭던 산골 농장을 지옥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지하 창고의 좁은 틈새를 타고 들어오자 강진태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사람 살려. 서윤아, 별이야. 밖에 누구 없느냐고. 마침 복도를 지나던 주방 일꾼이 당황해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강진태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택 뒤편 온실 쪽에서 집어삼킬 듯한 불길이 치솟자 강진태는 본능적으로 연기가 자욱한 숲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비를 머금은 산길은 진흙탕이었고 강진태는 몇 번이나 구르며 산 아래로 도망치려다 그만 덩굴에 다리가 걸려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던 강진태의 머리 위로 노란 우비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별이가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구덩이 안으로 손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구덩이는 산짐승 조심하라고 판 거라고 했는데. 강진태는 자기 앞에 나타난 아이가 서윤의 딸 별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간신히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강진태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별이지? 엄마는 어디 가고 혼자 여기 있어? 저기 불난 거 안 보이니? 별이가 무서운 듯 고개를 저으며 소매로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랑 아저씨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강진태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지우려 했던 핏줄이 이토록 맑은 눈으로 자신을 구해주자 진태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가 주머니에서 사탕한 알을 꺼내 진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진태는 흙 묻은 사탕을 손에 꽉 쥐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한참을 울던 진태는 별이를 등에 업고 서윤이 있는 농장 쪽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농장 입구에 도착하자 서윤이 넋이 나간 얼굴로 별이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진흙범벅이 된 채 별이를 내려놓자 서윤이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별이야,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강진태, 네가 왜 우리 별이랑 같이 있어? 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강진태는 서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 내 죄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줘. 백현이 차가운 눈으로 진태를 내려다보다가 서윤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저 인간 일단 내버려 두시죠. 유라가 보낸 놈들이 아직 근처에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자비리라도 시킵시다. 서윤은 차마 진태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별이를 살려온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진태는 회장님 소리 대신 강씨라고 불리며 소똥을 치우고 거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도심의 고급 호텔에서 강진태가 일꾼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김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강진태도 다 됐네요. 그 잘난 자존심 다 버리고 전처 밑에서 종노릇이라니. 이제 숨통을 끊어버릴 차례예요. 진태는 밤마다 서윤의 연구소 주변을 돌며 혹시 모를 침입자를 감시했고 별이는 그런 진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씨 아저씨, 아저씨는 왜 매일 잠도 안 자고 여기 서 있어요? 다리 아프겠다. 진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거친 자신의 손을 보고 얼른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잠이 안 와서 그래. 별이가 자는 동안 나쁜 놈들이 못 오게 아저씨가 지켜줄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은
처음으로 진태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태가 황송한 듯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자 서윤이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운 소똥만큼 당신 죄가 씻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그래도 별이한테 아저씨 노릇은 제대로 해. 서윤의 차가운 말투 속에서도 진태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어두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농장의 평화가 다시 찾아온 듯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유라가 고용한 검은 차들이 불길한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의 농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전 세계 취재진과 의학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서윤이 개발한 청남 추출물이 인류의 노화를 획기적으로 늦추는 신약으로 공식 인증받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강진태는 행사장 구석에서 무거운 의자를 나르며 땀을 닦다가 백현과 마주쳤습니다. 백현이 진태의 낡은 장화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때 업계의 왕이라 불리던 분이 이런 자비를 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강진태가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소똥 치우면서 진작에 다 버렸네. 그저 저 무대 위에서 서윤이가 빛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과분한 영광이지. 무대 위에 오른 서윤은 20대의 눈부신 미모로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약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은 과거 부당한 기업 합병과 권력에 희생된 분들의 재기 기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발표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별이가 꽃다발을 들고 무대로 뛰어 올라가 서윤의 품에 안기자 서윤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아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태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윤은 행사가 끝난 뒤 혼자 정원에 앉아있는 진태에게 다가가 따뜻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무대 밑에서 울고 있는 거 다 봤어. 당신이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강진태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서윤이 노을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별이한테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좋다고 허락해 줄게. 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진태는 잔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놀라며 서윤을 쳐다보았고 이내 감격에 겨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별이가 저 멀리서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자 진태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농장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며 고기를 굽고 노래를 불렀고 산골 마을은 오랜만에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을 산기슭 숲속에서 지켜보던 민유라의 눈은 시뻘건 핏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라가 무전기에 대고 이빨을 갈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여서 배가 뒤틀리네. 당장 전력실 차단해. 오늘 저 농장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옆에 있던 구칠이 인상을 쓰며 기름통을 챙겨 들고 대답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불꽃놀이 한 번 더 해드리지요. 사모님도 구경이나 잘하쇼. 순식간에 농장의 모든 전등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평화롭던 축제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라가 몰고 온 대형 트럭의 전조등이 번쩍이며 별이가 서 있는 중앙 무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태는 본능적으로 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을 가르고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행복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돌진하는 트럭의 굉음이 평화롭던 산자락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강진태가 무대 한가운데 얼어붙은 별이를 발견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외쳤습니다. 별이야, 안 돼. 거기서 빨리 피해. 진태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것도 잊은 채 별이를 낚아채듯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트럭은 간발의 차로 두 사람을 비껴가 무대 기둥을 들이받았고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내린 민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서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윤, 이 가짜년아, 네가 다 가져가니까 좋아. 너만 없으면 그 돈도 그 미모도 다 내 거였어. 서윤이 옆으로 몸을 피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민유라, 너 정말 미쳤구나. 내 탐욕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죽일 작정이야. 설상가상으로 트럭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불이 붙으며 농장 온실로 불길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백현이 보안 요원들을 지휘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씨, 별이 데리고 빨리 피하세요. 산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잔해 아래에 다리가 깔린 강진태가 고통을 참으며 별이를 서윤 쪽으로 밀어내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별이 데리고 빨리 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별이가 진태의 옷소락을 붙잡고 엉엉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요. 나 무서워요. 민유라는 불길 속에서도 서윤을 죽이겠다며 달려들다가 무너지는 천장 잔해에 다리가 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다리. 살려줘. 진태씨, 나 좀 살려줘요. 강진태는 자신을 배신하고 딸까지 죽이려 했던 유라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필사적으로 자네를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유라야, 정신 차려. 손 뻗어봐. 그때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농장은 화마와 산사태라는 이중고에 휩싸여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저택 외벽을 들이받으며 천장이 비명을 지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진태는 잔해에 깔린 민유라를 향해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라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죽고 싶어? 빨리 내 손 잡아. 민유라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진태의 손을 간신히 맞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자기야, 나 무서워.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진태는 어깨를 짓누르는 기둥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기어코 유라를 잔해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헬기 소리가 들리는 마당으로 별이를 안고 뛰어나오며 백현을 향해 외쳤습니다. 백 실장님, 진태 씨가 아직 안에 있어요. 유라랑 같이 갇혔다고요. 백현이 무너져가는 건물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는 별이하고 먼저 타세요. 제가 가서 저 인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백현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진태가 유라를 업고 비틀거리며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구조 헬기에 몸을 실은 진태는 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윤은 수술실 불이 꺼지자 의사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에서 수술받던 사람 어떻게 됐나요? 제발 살려야 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지만
한동안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옆에 있던 별이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강씨 아저씨 이제 안 아픈 거죠? 아저씨가 나 지켜주다가 다친 거잖아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별이를 품에 안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진태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병실에 구속된 채 수사관들을 맞이한 민유라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 얼굴이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야? 서윤, 그년이 내 젊음을 뺏어갔어. 구칠과 김전무 역시 도주로가 차단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유라의 모든 악행은 세상 천지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진태는 며칠 뒤 정신을 차리자마자 서윤에게 재산 포기각서와 자수 서류를 내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남은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해줘. 그리고 나 감옥 가서 죗값 제대로 받고 나올게.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며 창밖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별이를 구했을 때 내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녹았어. 별이가 아빠 면회 가자고 보채지 않게 몸 관리나 잘해. 진태는 처음으로 서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병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백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재판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소한 강진태는 예전의 화려한 양복 대신 낡은 면바지에 밀짚 모자를 쓴 정원사의 모습으로 산기슭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진태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펴자 저 멀리 농장 입구에서 별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나 학교 다녀올게요. 이따가 맛있는 거 해놔야 해. 진태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향해 크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차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너라. 한때 재벌 회장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진태였지만 지금은 흙 묻은 손으로 꽃나무를 가꾸는 이 소박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눈부신 미모를 간직한 채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자성가로 존경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진태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며 바구니에 담긴 샌드위치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강씨 아저씨, 오늘도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이거 별이가 아빠 챙겨주라고 아침부터 서두른 거야. 진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바쁠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별이가 엄마 닮아서 마음씨가 참 고와. 서윤은 정원에 핀 푸른 약초꽃들을 바라보며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욕심을 비우니까 당신 얼굴도 참 좋아졌네. 이제야 비로소 당신 진짜 얼굴이 보여. 백현은 성진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정직한 기업인의 표상이 되었고 매년 서윤의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며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습니다. 반면 감옥에서 출소한 민유라는 거울 속에 급격히 노화된 자신의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속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혔습니다. 해질 무렵 진태와 서윤은 언덕 위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묵묵히 감상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시간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의 증오 대신 깊은 신뢰와 평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태가 서윤의 고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짜 아름다운 건 늙지 않는 얼굴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서윤은 진태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노을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의 몫입니다. 서윤의 차분한 나레이션이 산울림처럼 퍼져나가고 카메라가 높이 올라가 평화로운 농장의 전경을 비추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시간조차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오만, 그리고 그 오만에 처참히 짓밟혔던 한 여자의 찬란한 부활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세월을 거스르는 팽팽한 얼굴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비워내고 인내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강진태 회장이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정원사가 되어 얻은 평온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서윤과 별이, 그리고 뒤늦게 참회한 진태의 앞날에 산골 농장의 푸른 꽃향기처럼 은은한 행복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